네, 안녕하세요. 리즈의 대박 공략 주식입니다. 매일 주식 전문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오늘 그 수요일 순서로 홍준영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너무 춥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바람은 많이 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종목에도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지 그 종목에 대한 얘기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그 전에 장마감 시간도 오기 전에 제가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주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오늘 대화 중에 잘 들어가지고 그 대차 잔고가 높았던 종목들이 갑자기 감소하면서 그 대차 청산이 계속 커지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구매도 매수세를 했다가 그거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나오더라고요. NC소프트랑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렵죠, 용어가. 네네. 그렇죠, 용어가 어렵죠. 자, 많은 사람들한테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해서 공매도 종목에 주의를 해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자, 업황이 안 좋아지거나 네. 예상보다 가지고 있는 그 업황의 사이클이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 네네. 기관들이 일정하게 보유를 하고 있었던 주식들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 주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또는 업황 사이클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파는 주체가 주식을 빌려다가 팝니다. 자식은 너무 비싸라고 네. 하니까 보유하지 않았어도 주식을 빌려다가 갖다 팔으면 빌려다가 팔았다는 얘기는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 그게 이익이 되잖아요. 빌려다 팔았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빌려다 팔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이 점점 매도세가 강화가 되거든요. 즉 우리는 개인들은 못해도 기관이라든가 뭐 특히 이제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우리 최근에 보면은 막 건설주들, 뭐 화학주들 많이 빠잖아요. 많이 빠지는데 이미 저 위에서부터 공매도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너무 업황 사이클이 너무 업황에 비해서 경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주식을 갖다 팔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저거는 40%가 더 내려갈 자리가 있어 라고 해서 팔아버리면 40% 가까이 왔었을 때는 갖다 갚아야 되잖아요. 또는 어떤 장이 갑자기 좋아지기도 시작한다거나 이런 시즌이 되면은 그 빌려다 파는 거를 갚기 위해서 막 청산을 해버려요. 청산을 해버리니까 그때 주가가 막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급등을 하는 사례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대표적으로 NC소프트 얘기하시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군들을 너무 많이 비싸, 너무 수익성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어라고 하니까 공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이제 주의를 해라라는 얘기고 이 시장의 주체가 매수 주체가 기관 외국인 개인 중에서 가장 힘이 큰 거는 외국 기관이죠. 외국인들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방향을 타고 간다라고 했는데 기관의 매물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의보가 내려야 됩니다. 이 기관이 나오네? 이래가지고 내가 사야지 이게 아니라 야,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 거니까 공매도가 출회되나 보다 조심하자. 왜 출회되나 보니까 이 기업의 업황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구나. 종목이 너무 비싸구나 라고 해서 매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 정도씩 그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다 나오게 됩니다. 네, 주의해야 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을 보기 전에 저희는 11월 14일 오늘의 장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11월 14일 수요일장 마감 시황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반등 보였습니다. 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1894선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1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503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지수 선물은 0.9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수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장 막판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1,030억 원의 정도의 사자세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국가지자체가 주요 세력이었고요. 외국인과 함께 개인은 순매도로 정리됐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4% 올랐습니다. 135만 5천 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는 2% 이상 상승했고 현대모비스는 0.5% 또한 상승세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아차는 보합을, 포스코 역시 큰 특징 없이
고압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삼성생명과 함께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오늘 올랐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와 LG전자의 흐름 굉장히 강했습니다. 각각 4% 이상씩 급등했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강한 양봉을 그려냈다는 점도 오늘 두 기업의 공통점입니다. 한국전력이 1.7% 상승했고 이 밖에 SK텔레콤이나 LG, KT 등이 각각 1% 안팎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LG생활건강이나 삼성물산의 반등도 눈에 띕니다. 반면 급락주도 적지 않았는데요. NHN도 5.98%라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틀째 하락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업종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상승률 1위 업종부터 보시겠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인데요. 1% 이상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주 또 부품주까지 고른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통신과 기계, 은행과 전기가스업이 상승률 선두권에 올라섰고요. 반면에 의료정밀과 섬유의복, 의약품, 서비스업, 화학 모두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동향 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틀 동안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80전이 하락한 1089원 10전에 개장을 했는데요. 개장 이후 지속적인 하락 압박을 받으면서 1084원 90전까지 하락해 연 저점을 새롭게 경신하면서 다시 반등해서 오늘 다시 저점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환율이 방향성을 잡기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어제 종가 대비 5원 50전 하락한 1085원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14일 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11월 14일 장 마감 시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보니까 장이 굉장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코스닥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거래소는 사실 4포인트 정도 네, 올랐고 네. 코스닥은 10포인트 빠졌는데 이 거래소에 익숙하신 분들은 10포인트 뭐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코스닥은 500포인트고 거래소는 1800포인트대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만약에 2%가 빠졌다면 우리 폭락이에요. 그죠? 네. 2%가 빠졌다면 폭락이야. 네. 그런데 코스닥이 10.56포인트가 빠졌는데 퍼센트로 2.06%입니다. 그러니까 폭락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폭락이거든요. 네. 자, 거래소는 프로그램 매수라는 게 있죠. 일정하게 현선물의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네.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베이시스가 백어 상태로 간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아니죠. 매도가 나오게 되고 네네. 베이시스가 콘덴고를 유지하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고평가된 현물을 막 팔아가지고 선물을 사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수가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들이 한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아무리 네.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코스닥은 테마주가 일단 많습니다. 근데 네. 오늘 장중에 뭐 국세청 조사 얘기가 있었죠. 네네.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안철수 관련 테마주도 급락하는 흐름 나왔었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테마주들 또 네. 급락하는 흐름들 나왔었고 일정한 어떤 종목은 강세인데 어떤 업종은 너무 막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거래소는 제가 오늘 안 짚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계속 거래소를 얘기해드렸기 때문에. 네. 네, 자, 코스닥을 보면, 자, 보시면은 코스닥이 제가 개미어리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네. 개미어리 매력에 빠지시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만큼 네. 중요한데. 오늘 그 자, 관련이 있나 봐요. 지금 네. 오늘보다도 자, 최근에 가장 저점이 454포인트죠. 제가 네. 빨간 줄로 그었습니다. 네네. 최근에 고점이 543이에요. 그럼 눈대중으로 대략 개미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봐도 어디가 나오냐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보니까 여기 초기에 올라갈 때 여기 손이 바뀌었던 자리야. 여기가 손이 바뀌었던 자리가 쭉 올라가서 고점 찍고 내려오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의 업종이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야, 막 급락을 하니까 더 쏟아질 것 같아서 여기 팔아요. 안 된다는 얘기죠. 네네.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돌렸죠. 되돌려졌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자, 내려왔다가 반등이 올라갈 때에 정고점을 넘지 못하면 추가 하락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코스닥은 11월 중반이 지나야 된다. 지금 보면은
신용 잔고 높은 것들 급락하기 시작을 했고 네. 또 기관들의 매도 나오는 거 급락하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아직까지 기대해 볼 만한 건 이 개미월이에요, 개미월이.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기대감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자리가 이탈한다면 심각해지게 되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면 중기 추세가 훼손이 되거든요. 네네. 자, 올라갈 때를 보세요. 우리가 주식 격언에 오름 100일, 내림 10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르는 거는 꾸역꾸역 올라가가지고 100일을 올라가는데 내리는 건 열흘이면 다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코스닥에서 나왔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데 꾸역꾸역 올라가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을 올라가서 딱 열흘이면은 올라온 거에 반을 해버립니다. 그죠? 네네. 또 여기 올라가는 거를 열흘을 올라가 놓고 이틀이면 올라온 거에 다 그 상승폭을 줄여버려. 네. 그만큼 코스닥은 대중 심리가 높고 개인들이라든가 세력의 이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기 때문에 엄청난 그러니까 피해야 될 자리에서 피하지 못하면 손실이 커지게 되고 잘못 꼭대기에서 타게 되면 말 그대로 상투에 몰려가지고 이도저도 못하게 됩니다. 네. 지금 코스닥 투자자들 아직 거래가 안 터졌어요. 거래가 한 번 더 터져야 돼. 자, 거래가 더 발생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장중에 급락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거나 네. 이런 흐름이 나와야겠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한 이만큼 나와버리면 이제 진짜 투매가 나왔다. 근데 장중에 이렇게 코스닥 흐름을 보면 야, 겁난다. 네. 저 엄청 빠지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은 또 강해요. 내려가는 종목만 이렇고 결국은 뭐냐? 시세를 다 끝을 낸 종목군들이란 얘기죠. 우리 대표적으로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거래소는 아니지만 약간의 이제 우리 벤처에 해당이 되잖아요. 네. NC소프트는 거래소는 코스닥은 아닙니다. 근데 코스닥 종목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 옛날에 코스닥에 있다 거래소 이사를 왔죠. 자, 이 주식을 봐보세요. 9월 달부터 내려왔을 때 제가 말하는 개미어리를 갖다 잘라보면 네. 여기인데, 그죠? 네. 여기 저점이, 이건 최근에 흘러내려온 상태고 그냥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에 고점 저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 고점과 저점의 가장 중심값이 얼마냐면 24만 3천 원인데 이게 종목으로 해보는 겁니다. 네. 24만 3천 원인데 과거에 지금 이게 9월 중순이라 하더라도 24만 3천 원을 깨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흘러내려요, 이렇게. 자, 저점도 깨고, 그죠? 네. 고점에서 이 개미어리도 깨고, 개미어리를 깨니까 개미어리가 깬 만큼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매도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근데 네네. 보니까 거의 다 내려왔는데 거의 다 내려왔다라 해서 급등은 없죠. 급등은 없고 이제 여진 침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막 지긋지긋한 이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네. 이런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다는 얘기예요. 일봉에선 저렇게 험악하지만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네. 그죠?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가 안랩 같은 종목 네. 자, 봐보세요. 많이 오르니까 올라간 만큼 빼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통 투자자들은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여기서 샀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샀거든요. 그렇죠? 네. 10만 원이 넘는 여기서 사니까 급락을 할 때에 10% 20% 물타기 해볼까 괜찮겠지? 라고 했다가 지금같이 막 15% 12% 빠지면 그때부터 투매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막 급락, 대량 거래 나오면서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다 뭐냐 하면은 뉴스화가 되기 전에 이미 주가가 세력들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은 그 뉴스가 이제 거의 대선이 남아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단 네네. 말이에요. 그거는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모를 때가 중요하죠. 모를 때 소리 없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럴 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뉴스화가 된 것들이 무슨 조사가 나온다, 뭐 시세 조정 뭐가 나온다, 대선 테마주 주의 뭐 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쏟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네네. 지금 코스닥 업종 지수를 아까도 보셨듯이 아직 투매가 좀 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 라인이라고 한다면 495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 네. 이 495를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진폭이 나오고 자 바닥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음봉이 나오다가 밑꼬리가 긴 캔들이 나와준다거나 아니면은 도찌가 나오는 캔들이 나온다거나 이랬었을 때 코스닥의 낙폭 과대주도 들어가도 수익이 나지 지금 같은 경우 떨어지는 칼을 잘못 잡으면 손이 베인다라는 전략 하에 주식이 저는 지금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외나보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미국 시장에서 뭐 얘기만 나오면 장중에 쏟아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은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고 물론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돌아설 때 가급적이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캔들
양봉이 등장할 때 네. 이때 들어가자라는 거고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연말이면 배당 락이 됩니다. 권리 락이 돼요. 네네. 주식도 배당을 주고 현금도 배당을 주는 기업은 권리락이 되고 주가의 권리락도 되는데 현금만 배당을 하게 되면 주가는 권리락 안에 배당락이 없어요. 그런데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는 배당락을 합니다. 네. 배당락이 되니까 평균적으로 연말 지수 대비 배당이 끝난 다음번에 시작할 때 대략 한 20포인트 정도가 네.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락의 갭을 지금 일정하게 계속 메우는 거야. 내려가고 싶어도 어느 선 되면 이 배당락 때문에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무너지는 거고 여기에 또 들어가 본다면 거래소는 양극화야. 급락하는 건 계속 하락하고 네. 그나마 전기전자 업종, 시총이 좀 컸던 네네. 애들 그런 종목들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다가 줄을 섰느냐가 여러분들 계좌가 연말에 그래도 그나마 좀 따뜻할지 네. 아니면 여전히 추울지 이게 이제 구분이 되니까 꼭 지난 다음에 확인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지금 뭐가 좀 잘못됐구나라는 거는 한 번에 다 수정을 못합니다. 네. 조금 계속 수정을 해 나가야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덜 다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장 주요 포인트와 함께 오늘장의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금주의 포트폴리오 구성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 천왕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화약품,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6,250원,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마이너스 5%시 자동 손절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휴맥스는 비중 20%고요. 매수가는 1,300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8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국항공우주는 손절 처리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경봉, 비중이 20%네요. 매수가는 5,400원에서 5,500원 분할 매수, 목표가는 1차 7,500원, 2차는 9,900원, 손절가는 4,7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1,350원에서 1,400원 이하, 목표가는 1차 2,000원, 2차는 2,900원, 손절가는 1,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이텍입니다.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3,700원에서 3,750원 이하로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1차 4,150원, 2차는 4,900원,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하셨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클래필드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1,900원 이하, 목표가는 1차 2,300원, 2차 3,000원, 손절가는 1,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황금연못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컴포넌트, 비중은 20%네요.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 BNG 스틸,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1,4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700원 제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NPK입니다. 20% 비중 역시 같고요. 매수가는 1,530원,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1,400원 제시하셨네요. 네 번째 종목입니다. 엑소즈 소프트, 비중은 20%, 매수가는 38,500원,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8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로만손, 비중은 20% 역시 같고요. 매수가는 11,700원, 목표가 13,500원,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ENM,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원강제입니다. 비중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4,600원에서 4,8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4,500원 제시하셨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신규 편입된 종목인데요. 비중은 역시 20%고요. MK전자입니다.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50원, 목표가 6,0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대열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73,000원 전후 분할 매수, 목표가는 8만원에서 88,000원 상향 조절, 손절가는 7만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카프로는 손절 처리하셨습니다.
네, 금주의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대표님 거를 보니까 수요일 포트폴리오에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두 개가 제외됐고 두 개가 이제 편입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갖고 계셨던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I 컴포넌트입니다. 네, 이거 계속 가져가시나요? 저는 이 종목을 장기 투자, 제가 가끔 장기 투자 네. 얘기하는데 거래량이 적은 주식이 정말 장기 투자 종목이거든요. 손님이 많이 끌으면 단타가 들어와 버려요. 네. 왔다 갔다 하는데 플렉서블 관련주라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향후에 삼성전자가 투자 확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고 네. 이 주가는 횡보를 시키면서 매집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 관련된 어떤 종목은 급등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급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서 움직임이 좀 적을 때 꾸준하게 사놓자라는 거고 네.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유 유지를 드리고요. 네, 투자 전략도 이제 변동이 없으신 건가요? 네네 그대로 가시고 네. 예정해 드렸었던 목표가까지 다 끌고 가시면 되고요. 네네. 현대 B&G 스틸 지난주에 편입을 네, 했죠. 편입됐죠. 1200원, 1300원 정도에서 네. 사면 좋다라고 했는데 현대 B&G 스틸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도 1200원. 음. 철강주들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네. 현대 B&G도 이건 이제 완전 바닥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종목군들도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살 수 있는 자리를 줬다라는 거는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는 점이니까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거를 해드리면 안 돼서 네. MPK 미스터 피자는 그대로 보유를 했는데요. 네. 이거 갖고 있는 분은 성격 급하신 분 못 갖고 갑니다. 그죠? 제가 이거는 일봉 보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월봉을 보라라는 얘기죠. 월봉. 네. 월봉에서 옆으로 팍팍 기고 있는데 이런 거를 주목해야 되지. 일봉을 보면은 뭐 고래도 없어요. 그냥 내 맘대로 1,500원이면 맨날 1,500원이야 정말. 그러니까 1,500원을 매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시간이 되면 1,500원이 무지하게 단단한 자리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요. 지금은 못 느끼십니다. 주가가 급등을 해야지 알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아직 어떤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말을 많이 해드리면 오히려 손을 많이 탈까봐 보유를 꼭 하십시오. 들고 계신 분들은.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중에는 한번 교체를 해드릴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제외한 종목을 왜 제외했는지를 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보면은 소프트 포럼을 네. 해드렸죠. 소프트 네. 포럼 같은 경우는 사실 제외보다도 관찰을 해야 돼. 오늘 코스닥들 요즘에 급락하는데도 네. 불구하고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지만 이렇게 그냥 횡보를 하고 있다. 이거는 매물이 나올 게 없다라고 하는데 네. 누군가는 사고자 하는 힘이 있겠지만 갖고 있는 사람은 되게 불안할 수 있어요. 네네. 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 코스닥 급락하는데 내 것도 급락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어떤 불안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 지난번에는 한컴이 잘 올라가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세 평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편입을 해드렸는데 네. 코스닥이 요즘 좀 너무 춥잖아요. 네. 그래서 소프트 포럼도 일단은 교체를 좀 하자라는 관점에 이번 제외를 해드리고요. 대성 파인텍이 네. 생각보다 못 갔습니다. 네네. 내릴 때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네. 팔 사람이 별로 없는 것만큼 살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전저점이 4,100원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회원들한테 내일까지만 보자. 내일 돌려주지 못하면 아웃시킨다. 이제 이런 어떤 단서를 달아드리는데 네. 장대 양봉은 훼손을 했고 전저점은 지켰지만 살 사람이 일단은 없다. 파는 사람은 있는데 살 사람이 없다. 사려면은 강력한 양봉이 나와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야지 이렇게 좀 들고 있는 사람들을 눌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네네. 특히나 2.7% 정도를 하락을 했죠. 다른 네. 거에 비해서는 작은 편인데 오늘 뭐 안철수 관련 종목군들 이런 것들 하락한 거에 비하면 이것도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이 못 견디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네. 내일까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제외는 해드리지만 이 4,100원 깨지 않는 조건 들어가 줘야 되고 네. 내일 4,500원 회복하지 못하면 네. 일단은 제외. 4,500원 회복을 한다면 저는 여기서 포트는 제외하지만 들고 계신 여러분들은 보유를 조금 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갖고 계신 종목 말씀 나눠봤고요. 이제 편입시킨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토주소프트인데요. 비중은 역시 20%고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길래 새로 편입을 시키셨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분석을 하면은 나쁜 기업 하나도 없죠. 다 네. 좋아요. 다만 실적이 좋았냐 나빴냐 이 차이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을 하면 기술적인 분석을 설명드릴 때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제 매매 노하우를 해드리는 게 개미허리 따라잡기인데 네. 액토주 소프트 게임주인 거 다 압니다. 네. 그리고 지분의 50% 이상이
외국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또 미르의 전설하면은 액터즈 소프트 많이들 아시는데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게임, 우리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네. 유행을 하니까 모바일 게임이 유행하잖아요. 이 모바일 게임에서 그 사업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뭐 파이널 판타지라는 거가 티스토어에서 우리 이제 다운을 받잖아요. 네네. 거기서 유료 앱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 네. 게임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액터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존 PC 이외에 스마트폰을 사실 지하철을 타보세요.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보거든요. 게임하고 계시죠. 그렇죠. 특히 이제 남자분들 게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그 기대성,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네. 해드렸고 기술적 분석상 보면은 자 네. 이거는 제가 개미열이 또 잘라봐야겠죠. 네. 자 맨 밑에 개미열이 여기 저점 여기입니다. 자 고점 여기예요. 네. 자, 이거의 중심값이 어디겠습니까? 여기죠. 네. 그렇죠? 이 중심값이 내려오는 이 개미 허리 자리는 네. 손익분기점이라는 무게의 중심. 자 무게의 중심 자리에서 여기 어떻게 돼요? 상한가 쳤습니다. 상한가를 쳐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상한가 치고 딱 개미허리에서 이렇게 횡보를 시키죠. 네. 이거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10% 들어 올립니다. 10% 들어 올리고 이걸 세력이 팔아먹었다면 여기서 갭을 떴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코스닥이 어저께도 장대 음봉, 오늘 장대 음봉이잖아요. 네네. 오늘도 4만 원대에 있다가 견디다 마감에 밀렸거든요. 마감에 밀렸다는 거 분차트 보면 알잖아요. 여기. 네네. 여기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2시 40분에 10분 남겨놓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이게 이렇게 밀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로 돌려 세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해드리는 개미허리. 자, 이 개미허리 지켰잖아요. 네. 그죠? 여기서도 지키고 여기서도 지키고 네네. 그러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서도 맞고 또 사업 기대감도 좋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박자가 맞아야 되고 네. 조정받을 때 거래가 줄었고 이런 관점에서 제가 편입을 해봤습니다. 네, 복합적인 이유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오늘 종가 가격 38,500원에 매수하시면 네. 되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 바로 직전 고점 자리입니다. 네네. 한 10%가 조금 넘는 수익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져가시고 손절매 가격은 나는 개미허리를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일에 생각과 달리 빠진다라 한다면 이 중심값인 이 35,000원 이 자리를 깬다면 일단은 세력이 못 팔고 빠지기 때문에 더 뺐다가 가든가 네. 아니면 좀 침체를 했다가 가든가 하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NC소프트는 막 내리갔잖아요. 근데 얘는 개미를 지키면서 있기 때문에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손절매 가격은 35,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로만손입니다. 이번에 이 아트락스라고 새 시계를 이제 재출시를 했는데 네.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네. 좋을까요? 로만손 하면은 우리 그냥 시계 업체죠. 요즘에 그 명품이라고 해서 명품은 너무 고가만 하게 되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고가 명품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메스티지다라고 해서 중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명품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3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장기적인 실적 성장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도 기관들이 메리트 있게 가져서 네. 보고 있는 종목이고 더불어서 이 종목은 우리가 대북 관련주잖아요. 네. 보통 뭐 좋은 사람들, 로만손, 신원 이런 종목군들 꼽아주는데 최근에 신원 같은 종목군도 잘 갔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로만손도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면 제가 못 갖고 나올 뻔했었어요. 아, 네. 오늘 상한가를 가려고 네. 장 초반에 딱 보니까 초반에 13%를 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13%를 장 초반에 이렇게 갔어요. 근데 네. 이때부터 코스닥이 쏟아진 거야. 네. 그러니까 나를 잘못 잡아가지고 버티다 네. 안 돼서 11,500원까지 갔다가 종가에 다시 또 들어 올렸는데 네. 코스닥은 계속 쏟아지니까 다시 밀렸다가 종가에 다시 들어 올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10분 분 차트인데 9일날, 12일날, 13일날, 14일날을 보면은 여기에 매물만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죠? 여기에 매물만, 오늘의 매물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주가를 로만손을 보게 되면 많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 네. 여기서는 세력들이 팔았지만 전 고점을 이렇게 지켰죠. 네. 전 고점을 지킨 자리에서 음봉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 음봉의 허리 부분을 안착을 하면서 거의 한 열흘 정도 횡보를 해줬고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는 상한가를 가려다가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래인데 네.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도 양봉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매수 거래가 많다는 얘기죠. 네네.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와서 로만송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또 정고점을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겠냐. 오히려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는 낙폭과대주 약세 종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강한 종목이 더 잘 갑니다.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강한 종목을 더 노력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 로만손을 편입을 하고요. 네. 매수 가격은 11,700원. 네. 오늘 끝난 가격입니다. 네. 11,700원으로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13,500원. 이것도 한 10% 약간 더 되거나 이제 그 정도 선인데요. 바로 직전 고점. 이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매 가격은 1,500원. 최근에 행보했었던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 여기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주식은 아무리 잘 사도 이탈했었을 때의 그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망가진 주식보다 아예 망가진 주식보다 망가져가는 주식이 더 처량하다.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걸 멍하니 지켜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망가진 건 이미 베린 자식이야. 그래서 누구도 거들떠도 안 봐. 근데 망가져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좌 손실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니까 액토주 소프트도 그렇고 로만손도 그렇고 이 장에 지금 같은 코스닥 장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많다라는 관점에 두 종목을 조금 강한 종목으로 신규 편입을 좀 했습니다. 네. 편입된 종목 두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종목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내일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주세요. 일단은 재정절벽이다라는 문제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 시장이 오늘 정도가 되면 반등을 한번 시도할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2,850포인트까지는 저는 이제 미장이 반등을 좀 시도한다라고 볼 수 있고 미장이 모든 주식이 그렇습니다. 강한 하락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완만한 하락이 나와요. 완만한 상승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강한 상승이 나오거든요. 미장이 최근에 강한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만한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완만한 하락이 나오면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들어 올리겠죠. 그래서 미장도 이제 반등을 좀 해줘야 될 위치에 있고 우리 장도 보면은 1880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미허리가 1870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외나무 다리 같은 아슬아슬한 1870이지만 기관들이 오늘 이거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와서 일단은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연말의 권리락 때문에라도 코스피 지수는 계속 방어를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종목별 접근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수보다도. 지금 종목으로 그나마 봤을 때는 전기전자 업종, 전기전자 업종들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대형주를 산다면 뭐 삼성전기, 삼성 SDI, 뭐 LG이노텍 이런 종목군들이 좀 흐름들이 괜찮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약한 종목보다는 강한 종목. 낙폭 과대주는 시장이 터닝을 해야 가지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장에서 못 가니까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하시고 지금 뭐 기관의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건설 오늘 조금 반등 나오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건설주나 석유화학 업종 종목, 엔터테인먼트 종목 이제서 막 시작을 하는 종목군들은 좀 피하시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반등 오면 계속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전략만 세우셔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연모님과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츠맵 대박 공략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